상반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대형 항공사들보다 빠른 탑승객 회복 속도를 보이는 저가 항공사들. 그러나 최근 6주 연속 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며 유류 할증료도 덩달아 올라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류 할증료는 국제유가에 따라 단계별로 부과되는데 9월부턴 이전보다 3단계 오른 11단계가 적용됩니다. 모든 국내 항공사들의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40%가량 오르는데 가격 상승에 직격탄은 LCC가 맞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물론 긍정적인 분위기와 기대감도 있습니다. 최근 중국 단체 여행객 유커들의 비행길이 6년 만에 열렸기 때문인데요. 다만 LCC의 경우 그 수혜 폭이 대형 항공사에 비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자유여행 지역이 아닌 중국의 특성상 국토부로부터 LCC보다 월등히 많은 운수권을 배분받은 대형 항공사들의 수혜 폭이 더 크다는 건데요. 여름 성수기를 맞아 중국, 일본, 동남아 노선을 확대하는 등 더욱 큰 날갯짓을 준비하는 LCC 업계. 유류 할증료 인상이라는 부담을 이겨내고 9월에도 성장세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이딴 금리 인상에 줄던 가계빚은 3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완화된 대출 규제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커지면서입니다. 매매 거래가 늘며 주택담보대출은 사상 최대로 불었습니다. 올해 2분기 주담대는 1,031조 2천억 원, 전분기보다 14조 1천억 원이나 뛰었습니다. 빚은 커질 대로 커졌는데 갚으려는 움직임은 더딥니다. 한은은 최근 3년간 누적된 가계의 초과 저축이 1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소비나 부채 상환에 쓰지 않고 주머니에 넣어둔 돈인데 자칫 부동산 시장에 유입돼 집값을 자극하면 부채 축소 지연 등의 금융 불안을 키웁니다. 건전성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고금리 시기 연체율이 증가하는 가계빚 부실이 경제 위기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이자 부담은 민간 소비를 위축시켜 성장세마저 둔화시킵니다.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 등 금리를 동결할 요인이 커진 상황 속 불어난 가계부채는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금융통화위원회의 새 변수입니다. 국내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청정수소에 대한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5년에서 7년가량 뒤처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미국과 영국 등 경쟁국이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 간 공급망 확보에 나서는 등 사업 육성에 속도를 내자 우리 정부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먼저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에 청정수소 수전의 기술 개발과 관련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전의 기술은 실증에 대한 위험 부담이 커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이라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겁니다. 청정수소 생산 설비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에도 나섭니다. 안전기준이 아예 없거나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불합리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수소사업법도 새로 만들어집니다.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의 지능 역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수소경제법과 달리 수소사업법에는 수소사업자의 분류와 역할, 수급 안정, 불법행위 규제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오는 2024년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이 열리며 청정수소에 대한 수요처는 마련된 상황. 정부가 지원에 나서면서 기업의 청정수소 기술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노버스 대표 장진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근 폐플라스틱을 재생자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여러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폐플라스틱 자원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돕는 스타트업이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기술을 활용해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자동으로 선별 수집하는 스타트업 이노버스. 이들은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올바른 자원 재순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구조 개선에 나선 스타트업 이노버스의 장진혁 대표를 만나본다. 저희 이노버스가 하는 일은 도심에서 플라스틱의 분리배출을 완벽하게 도울 수 있는 AI 로봇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우선은 모든 플라스틱이 재활용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플라스틱의 재질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선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단일된 재질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플라스틱 재질이 8가지가 넘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 플라스틱 내에서도 가장 고품질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투명 페트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는 그 투명 페트병을 다루는 제품과 그리고 일회용 컵 종류를 다루는 제품 2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페트병 다루는 제품을 말씀드리자면은 AI 페트병 리사이클 로봇 스샘 리페트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투명 페트병이 도심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데 이 투명 페트병의 재활용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명 페트병의 재활용의 기준이 우선 투명해야 되고 그리고 페트병이어야 되고 라벨이 떼진 상태이며 안에 오염물질이 없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현재 분리배출 상황에서는 무분별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그리고 이 제품의 특징은 AI와 여러 이제 IoT, 4차 산업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투명 페트병이 완벽하게 재활용 가능할 수 있는 상태로 저희가 수집을 하고 효율적으로 수거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일회용 컵을 다루는 제품 또한 있는데요. 이 제품은 일회용 컵을 한 곳에서 완벽하게 분리배출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 분리배출 4대 원칙이 뭐냐면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하게 세척하고 분리해서 배출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실생활에서 특히나 저희가 일반 쓰레기통 앞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4가지의 원칙을 한 곳에서 약 7초가량 제품의 모든 것들을 이제 완벽하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입니다. 컵을 다루는 제품 리컵은 상대적으로 이제 리페트 제품보다 작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그 컵을 한 곳에서 세척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300개의 컵을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300개의 컵을 또 모을 수 있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쓰레기통 부피의 약 2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IoT 기능으로 적재량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일정 80% 이상 찼을 때 저희한테 자동으로 알람이 오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수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를 한 것은 저희가 또 따로 그 뒷단에 재활용 원료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저희가 비용을 받고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샘은 그 쓰레기 선생님의 약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보샘이라는 의미로 스샘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워낙 그 사용자 또는 주민들의 포커싱을 맞춘 제품이기 때문에 최대한 알기 쉽고 그리고 이 사용 유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명칭을 저희가 정하였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대학생일 때 시험 기간에 제가 도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시험 기간만 되면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대학교 쓰레기통에 일회용 컵이나 페트병이 정말 많이 쌓이게 되고 이게 쌓이다 못해 넘치면서 그 주변 인근에 이제 일회용 컵들을 놓고 가거나 페트병을 놓고 가는 상황들이 되게 자주 목격을 했는데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저는 그 학생들이나 사람한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이렇게 밖에 버릴 수 없는 이 쓰레기통의 인프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러한 한 장소에서 완벽하게 분리배출할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잘 인식이 안 되는 문제점은 있는데요. 이제 몇 분들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사용하는 모습을 멀리서 이제 지켜보면서 아, 저런 제품이 있구나라고 파악을 하는데 약 한 달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제품이 설치되고 나서 약 한 달 뒤부터는 한 제품에서 매일 600개에서 800개 정도의 페트병이 계속해서 수집되는 상황이고 현재 지금 서울시 양천구에 저희 제품을 실증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매주 3만 개 이상의 페트병이 수집될 정도로 굉장히 반응이 뜨겁고,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제 페트병을 그냥 집 앞에 버리는 거였다면은 산책을 하면서 공원에 있는 저희 제품의 페트병을 투입을 하고,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이 투명 페트병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장면을 저희가 종종 목격하게 되었는데, 그럴 때 가장 저희 개발진들은 좀 뿌듯해하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은 핸드폰 번호를 누르고 페트병을 투입을 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포인트가 수집되는 시스템이고요. 수집된 포인트는 저희가 리턴 앱을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은 포인트를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포인트를 현재는 현금 교환을 해주기도 하고 여러 제품을 응모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부할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종량제 봉투로 교환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있고, 향후에도 더 많은 주민들과 시민들이 이 제품을 사용을 하면서 리워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풀어나가야 될 숙제이기도 합니다. 대학생 때 이제 환경 컨퍼런스를 참가를 하게 됐는데, 그때 되게 저명하신 전문가님께서 하셨던 말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다간 대한민국이 10년 내에 쓰레기로 뒤덮일 것이라는 그런 논문과 그리고 그 입장을 논리적으로 제가 설득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문득 든 생각은, 제가 어릴 때도 환경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성인이 된 지금도 환경 문제가 있다는 게 사실 납득이 잘 되지는 않았었고, 그러한 문제가 과연 결코 해결되지 못할 문제라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특히나 이제 폐기물 쪽에 제가 관심이 있었고, 제 이제 전공 분야와 그리고 저희 그 코파운더의 그 역량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 이제 도심에서 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AI 로봇을 개발해 보자 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노버스에서는 그 팀원 간의 소통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세팅을 해나가야 되는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 이제 한 명 한 명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 큰데 이제 소통 없이 따로 일하게 되면은 업무 프로세스에 구멍이 생긴다던가 하나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등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도 최대의 성과를 내려면 타 팀일지라도 저희가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는 뭐 타운홀이라는 월별 그 피드백 기간을 가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팀 리더들은 주간 그 업무 수행 평가들을 매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소통에 집중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아직 그 브랜드가 약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브랜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제품을 최대한 많이 빠르게 설치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활용을 하면서 가치를 느꼈으면 하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의 페트병 분리배출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기후 위기라는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고 실제로 현재는 저희가 체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기후 위기의 문제 중 하나가 이제 쓰레기 대란이라는 문제이고 쓰레기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국에서는 플라스틱 등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법안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저희는 그러한 그 법안들을 잘 활용을 해서 이 플라스틱이 잘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올바르게 분리배출할 수 있는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희 이노버스가 추구하는 목표점입니다. 현재 다양한 AI 리사이클 제품들이 시중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것들 중 하나가 이제 폐기물 분리배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폐기물 재활용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도 앞으로 많이 노력하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외래어, 신조어가 많아지면서 정보 소외계층이 생겨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기사와 뉴스를 통해 자주 들어는 봤지만 어떤 뜻인지, 무슨 말의 약자인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경제 용어를 알아야 돈이 보인다. MTN 머니투데이 방송 특별기획 경제야 한글에. 어려운 용어 때문에 경제와 거리를 두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주목해보자. 네, 안녕하세요. 경제야 한글의 엄수빈 기자입니다. 오늘 살펴볼 단어는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클러스터, 테크노밸리, 스마트시티인데요. 실제로 검색창에 이 단어들을 입력해보면 연관 검색어 가장 위에 뜻이 따라붙습니다.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몰라 검색해보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먼저 클러스터는 영어로 무리라는 뜻인데요. 부동산이나 경제 분야에서는 서로 연관성 있는 유사기업이나 연구소, 공공기관 등이 한 곳에 모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산업 집적단지를 이르는 용어입니다. OECD에서는 클러스터가 기업가 정신을 갖춘 다수의 기업이 모여 끊임없는 경쟁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전 세계 대표적인 클러스터로는 미국 첨단기술 연구단지인 실리콘밸리가 있고요. 국내에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파주 출판단지가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 용어는 테크노밸리인데요. 기술이라는 뜻의 테크노와 골짜기, 계곡이라는 뜻의 밸리로 이뤄진 합성어죠. 앞서 클러스터에서 예를 들었던 미국의 첨단 산업단지인 실리콘밸리처럼 국내에 조성되는 첨단 산업 복합단지를 의미하는데요. 경기도 성남 지역에 조성된 판교 테크노밸리가 대표적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각 지역에서 테크노밸리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그다지 어렵지 않지만 알기 전에는 한없이 어렵게 느껴지는 경제 용어. 건설부동산 분야의 마지막 단어는 바로 스마트시티인데요. 직역하자면 똑똑한 도시겠죠. 사실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어적인 의미로는 정보통신 기술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 모델을 말하죠. 여기에 첨단 기술을 통해 도시의 모든 인프라를 연결한 미래형 첨단 도시를 뜻하기도 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스마트시티 안에서는 교통 데이터 수집을 통해 안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병원들이 인공지능을 도입해 환자의 헬스케어를 돕는 겁니다. 최근에는 해외 여러 나라와 도시에서 한국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는 9월 개최되는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를 통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립국어원은 클러스터, 테크노밸리, 스마트시티의 대체어로 협력단지,
산업지구, 지능형 도시를 제시했는데요. 외래어와 국적불명의 합성어로 어렵게만 느껴졌던 경제용어, MTN 머니투데이 방송 특별기획 경제야 한글회와 함께 쉬운 우리말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시간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